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5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준석 대표를 당장 사퇴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무 우선권 때문인데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바로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를 제압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면 2017년 5월 6일자 기사입니다. 뉴시스 기사 제목이 홍준표 당무 우선권 발동, 탈당파 복당, 친박 징계 해제 지시, 이런 제목인데, 당시 홍준표 의원은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 당무 우선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당시 바른정당으로 탈당했었던 의원 12명의 복당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친박 핵심 의원들이죠. 이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징계를 풀어준 것인데, 이 문제를 놓고 당시 자유한국당 그 당 지도부와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홍준표 의원은 대선 후보가 가진 막강한 권한, 이 당무 우선권을 발동시켜서 그들을 제압해버린 것이죠.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당원, 당시에는 제104조에서 역시나 똑같이 이 당무 우선권을 대선 후보에게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 카드를 적극 활용해서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여러 계산이 있었죠. 당시 그 사전투표를 실시했는데 호남에 비해서 영남,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친박과 비박을 아우르는 뭔가 보수 대통합의 상징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무 우선권을 휘둘러서 이걸 관철시킨 것이죠. 이렇듯이 당무 우선권은 대선 후보가 가진 막강한 권한입니다. 한번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74조 후보자의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뜯어보면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 대선 후보가 우선하여 가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대선 국면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을 이 대선 후보에게 준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준석 대표가 하는 모든 발언과 모든 행동들이 그야말로 해당 행위이고 내부 분열을 가져오고 나아가서 선거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윤석열 후보는 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이런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라든가 징계라든가 나아가 사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당무 우선권은 이 대선 후보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독재적인 권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당분간은 물론 지켜보겠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김종인을 내치면서 이 선대위를 개편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준석 대표까지 본인이 나서서 사퇴시키는 이런 모양을 연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에서 그 이준석 대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대표께서 대선을 위해 당대표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나 이준석 대표나 둘 다 국민과 당원이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줬고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이다.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 인사 관할 안에 있지만 이준석 대표 거취 문제는 재소관 밖이다. 당의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제된 발언, 아주 말을 아끼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자, 지금 보시면 재소관 밖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대위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 인사 관할 안에 있지만 대표 거취 문제는 재소관 밖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의 거취 문제마저도 이 대선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겠지만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해왔던 이런 행태를 뭐 드라마틱하게 바꿔서 아주 적극적으로 윤 후보를 도와줄 것이라고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계속 지금처럼 당의 분열만 가져오고 이런 식의 선거 방해 행위만 한다면 한두 번 경고를 거친 이후에 당연히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이준석을 끌고 가다가는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후보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그리고 봉합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게 이준석과 김종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보는데 자, 이준석의 1차 가출 이후에 김종인 선대위 합류했죠. 그러고 나서 울산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또 2차 가출 이후에 김종인이 뭐 이준석에게 경고를 하는 듯 싶었지만 이후에 펼쳐진 그 일들을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 입맛에 모든 것을 이 선대위를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게 이준석과 김종인의 뭔가 서로 짜맞춰진 이런 저는 쇼였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도 저는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도대체 이 민주당의 프락지인지 아니면 정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야당 대표가 맞는지 늘 의심하게 되는 이 이준석 대표의 거취, 네, 그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모든 당무 전반에 관해서 이 대선 후보로서 가진 이 당무 우선권을 저는 적극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